자, 시작합시다. 거기 프린트 3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14번 지문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판례들이에요. 판례를 해석하고 기억하는 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자, 14번에 보면, 자, 경매 절차에서란 말 보이죠? 경매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 주택의 대지만 매수한 자 보여요? 대지만 동그라미 쳐요. 대지만 매수한 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요렇게 그림이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 거고, 요게 갑의 토지고 이 건물도 갑의 토지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요렇게 의뢰한 사람이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근데 여기에 보면 요 토지 있죠, 토지. 요 토지만을 이렇게 매수를 했나 봐. 병이라는 사람이. 요렇게 낙찰이 됐거나 매수했거나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요 임차인은 요 토지만 매수한 자에게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해서 그 기간 동안 뭐 살겠다 또는 뭐 보증금 주세요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어요. 얘는 임대인, 요 임대인 있죠?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단지 혹시 요 건물이 요 토지가 요 토지에 이 토지의 대지에 경락대금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경락대금에다가 요 임차인이 소액이 됐던 우선이든 간에 빨대는 꽂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건 되는데 얘한테 임대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야. 요걸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헷갈려요. 대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근데 대지가 경매가 돼서 경락대금이 나오죠? 그럼 그 경락대금에다가 빨대는 꽂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렇게 정확히 구별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4번에 경매 절차에서 임차 주택의 대지만을 매수한 자, 대지만을 매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15번에 대항력 있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끊어요. 자, 대항력이 있다는 건 뭘까요?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은 요렇게 누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고 얘가 뭘 갖춘 거야? 인주. 여기 저당권 있다고 봅시다.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 집이 이렇게 누구에게 병에게 넘어갔다. 그럼 이 임차인은 인주가 있으니까 얘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 병은 병입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걸로 승계한 걸로 본다. 끊어요. 따라서 종전 임대인 누구예요? 종전 임대인. 종전 임대인 누구예요? 여기서 갑. 여기 갑. 요 갑이 있었다고 종전 임대인이. 그러면 갑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없고 보여요? 양수인이 누구예요? 양수인이 병. 병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요. 정리됐죠? 자, 16번하고 문구세요. 15번, 16번요. 그 다음에 17번까지 문구세요. 15, 16, 17이 같은 건데 16번에 보니까 자 15의 경우에 양수인 누구예요? 병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임차 보증금이 지금 5천이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목적물이 지금 5억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요 병이란 사람이 임차 보증금을 또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을 얼마를 줬을까? 매매할 때. 5억을 주진 않았지. 요걸 포함했던 거니까 깎겠죠. 그럼 얼마를 준 거야? 4억 5천을 준 거지. 그리고 이 5천을 인수한 거잖아, 지금. 그럼 임대차 기간이 끝났죠. 그럼 얘가 얼마를 주는 거야? 5천 돌려주면 자기 채무를 이행한 것이지 요 양도인한테 야 내가 5천 갚았으니까 네가 줘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근데 17번 봐봐요. 자 임차인이 동그라미 쳐. 주어가 임차인이에요. 자 임차인이
요 임차인의 을, 자, 주인이 바뀌었다고 가서 봤어. 가서 봤더니 이 병에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여. 나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것 같은 어떤 불안감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얘한테 이의를 제기한 거야. 야, 뭐 임대인이 뭐 그런데 내가 봐도 막 못 살 것 같아. 나 끝나고 나갈 때 보증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 당장 나갈게. 지금 내놔. 그러면 요 기존 임대인이 요걸 줘야 되는 거야. 요걸. 자, 그러면 17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보여요? 이걸 이의제기라 그래요. 이의제기했다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보여요?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양도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되지 않아요. 양도인 누구예요? 갑은 보증금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다시 돌아가 볼게.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죠. 승계가 됐으니까. 근데 임대인은 언제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 언제나 없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알겠죠? 이의제기 들어오면 반환 의무가 있게 돼버린다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8번에 임대차 존속 중이란 말 보이죠? 존속 중 임차 주택이 경매가 된 경우 끊어요. 임차인이 대항력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되기 이전이더라도 끊어요.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2억짜리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요.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속 타죠. 그럼 임대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뭐라 그래? 임대차 기간이 1년 남았다 하더라도 나 당장 나가겠습니다. 이 집 경매 넘어간다면서요? 빨리 보증금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알아듣죠? 그럼 임대차 존속 중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임차주택이 경매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임대인에게 우선 변제를 청구해서 바꿔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의미고. 자, 19번 조심하세요. 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늦게란 말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런 거네요. 여기가 저당권이고, 자, 5월 1일, 그 다음 여기 임차인 5월 1일.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늦게 들어온 거죠? 얘보다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잖아요. 요건 다음날 0시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끊어요. 경매시 누구에게? 경락인이 누구야? 이 집을 낙찰받은 사람 있죠?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따라서 주택의 1번 저당권이 설정되는 후 끊어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끊어요. 2번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이 되면 끊어요.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다. 요거 그림 그리면 요거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 저당권, 여기 임차인, 여기 저당권. 됐죠? 그럼 얘가 경매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경매를 청구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누굴까요? 얘. 누가 경매를 붙였냐? 아무 상관없어요. 항상 그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게 누구예요? 여기 얘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럼 이 친구가 인주를 갖고 있어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예요. 얘가 경매를 붙였다 하더라도. 그림 보여요? 이런 그림을 잘 기억하면 된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림은 보이는데 문장화되면 잘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습관을 들여가지고 끊어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에 가등기라는 말 나오잖아요. 자, 요거 한번 봐볼래요?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네요. 자, 여기에 병이란 사람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있었나 봐요. 가등기가 5월 1일자, 그리고 이 집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 들어옵니다. 자, 임차인이 언제냐? 5월 6일자.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뭘 갖춘 거야? 5월 6일자 인주를 갖췄다 이거지. 그죠? 그럼 여러분 가등기가 있는 거죠?
5월 1일자.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뭘 갖고 와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갖고 온다고. 자, 5월 예를 들면 30일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가등기는 원래 우리 뭐라고 했어요? 본등기 시에 효력이 나타나지만 순위는 어디로 가? 요 가등기로 간다고. 5월 1일자로. 알아들어요? 그럼 얘가 더 빠르지. 요 등기를 그리면 요 병이 먼저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누구야? 을이 5월 6일자고. 이해되죠? 그럼 얘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어. 이건 날짜가 빠르니까. 그래서 가등기가 먼저 되고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누구에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은 2바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3월 달까지 와야 이 주임법, 상임법 3개를 모두 마칠 수 있다고. 지금 요것은 지문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화장실에 이렇게 대변 보거나 똥 눌 때 앉아가지고 한번 읽어보라는 거지. 이거 비치용으로. 자, 여러분들 11월, 12월 예를 들면 1, 2월 달, 3, 4월 달에 민법이 잡히고 학기론이 연준되면 충분히 2차 포기 안 해요. 이게 지금 2차 하지 말고 1차를 많이 해라. 단지 2차 시간에 빠져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결석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자, 거기 20번 다시 가볼게요. 가등기가 격려된 후 끊어봐요. 그럼 가등기는 언제 됐어요? 5월 1일자. 그 다음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언제? 5월 6일자. 그렇죠? 그러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격려된 자에 대하여 끊어요. 임대차 효력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가 우선이라는 거지. 자, 21번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에 끊어요. 대항력을 갖춘 후에, 글자 잘 봐요.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 임차물의 저당권 등기가 격려되고 끊어요. 그 후에 보증금을 징액 동그라미에서 징액 부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제가 요걸 항상 저희 집사람하고 싸운 거거든요, 이게. 차 안에서. 여기에 을 임차인이에요. 근데 요 임차 보증금이 5천이었다고. 이게 기간을 3년을 잡았다고. 그러고 나서 여기 중간에 저당권이 들어온 거야. 이해돼요? 3년 안에 들어올 수 있지요. 근데 이걸 징액을 한 거야. 요 5천짜리가 7천으로. 징액을 할 때 계약서를 쓰는 날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존 계약서 5천짜리에다가 여기가 부가 약정서를 써라. 그냥 A4에다가 하나 붙이라는 거지. 그렇죠? 새로 여기서 보통 쓰려고 하거든. 새로 써요. 7천. 그게 쓰지 말고 5천 놔두고 부가 약정서 2천을 써라. 이렇게. 그 왜 이렇게 귀찮게 쓰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귀찮냐 이게. 어차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매를 넘어갈 때 요게 말소기준 권리 뒤에서 2천이 징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2천을 요 임차인 얘보다 우선 못 받아요. 배당 5천밖에 안 된다고. 이 2천을 얘한테 대항할 수 없어. 그리고 얘가 못 받아도 이 낙찰자에게 5천만 대항하지 2천을 대항 못 한다고. 그러면 이 징액 부분 있죠. 요 징액 부분은 누구에게?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 여기 앞에 있는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면 이걸 한 장에 쓰지 말고 따로따로 쓰면 입증하기가 편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써라고 했더니 아니 안 그런다는 거야.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이게 내가 그래서 내가 민법 선생인데 어떻게 나보다 똑똑하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 뒤에 징액된 부분은 요거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는 거야. 알아듣죠? 네, 그래서 거기 징액을 동그라미 치고 징액 부분은 저당권자 동그라미 대항할 수 없다 동그라미고 옆에다 이따 뒤에 나올 거야. 누구에게도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써놔. 가만히 있지 말고.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아니 이걸 정성을 들여야지.
특별법 4문제를 맞힌다니까. 여러분들 6문제에서 4문제를 맞힌다는 건 대단한 거야. 이게. 자, 됐죠? 아니, 나도 여러분들을 붙게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붙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강의할 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이게 그냥 진실하게 하면 되는 것 같아. 이게 띄엄띄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붙게 만들려고. 내 생각인가 봐. 자, 그 다음에 22번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수업하고 나면 목이 쉬어불더라고요. 제가. 이게 난 3일만 해야 돼 원래 수업을. 5일씩이나 들어가가지고 지금. 자, 남들은 뭐라고 행복하다고 행복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생들은 수업 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높을까? 페이가 높겠지.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저는 10년을 넘게 계속 5일간 해봤거든요. 어느 때는 6일도 해봤어요. 6일도. 근데 민법을 6일 들어가잖아요. 미친다. 오후에 특강 들어가잖아요. 그럼 6주간을 못 쉬는 거야. 6주간을. 와. 자, 거기 어디죠? 22번.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끊어. 반드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까지 끊어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부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보여요? 자, 요거 한번 봐봐요. 얘하고 헷갈리는 거거든. 자, 여기 봐봐요. 자, 여기가 임차인이에요. 근데 인주가 다 되는 거야. 근데 원래 보증금이 원래는 5천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오면서 인주하고 미리 갖췄는데 아직 3천만 지급이 된 거야.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안 된 거야? 2천. 근데 그 뒤에 저당권이 들어왔어. 그리고 요 나머지 못 준 거 있죠. 여기서 2천이 지급된 거야. 이해되나요? 근데 그 사이에 집이 경매가 넘어간 거야. 그랬을 때 요 3천만 대항하냐 5천을 모두 대항하냐 이게 문제가 된 거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징액이잖아. 징액은 대항할 수 없지. 근데 원래가 5천이잖아. 요건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22번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에 이 저당권이 생기기 전에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거라. 알아들어요? 자, 23번에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의 직권말소 동그라미인데요. 22번하고 24번, 25번을 묶어놓으면 좋은데요. 세 개를. 23, 24, 25 묶어라고요.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설명을 듣고 판례를 보게요. 이 판례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건 이해는 돼요? 지속력은 없어도 괜찮아. 일단 이 자리에서 이해가 되냐가 문제지. 자, 어떻게 됐냐면 혹시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다 보면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그런 프랜카드 보신 적 있나요? 있어야 돼. 알겠죠? 아니, 중개사는 관찰력이 뛰어나야 돼요. 손님이 왔는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럼 어떻게 해? 갈팡질팡 하고 있잖아. 확 땡겨야지. 그렇죠? 그럼 뭐라고 그래? 내가 수수료 안 받을게요. 자, 봐봐요. 농담이고. 그럼 원래 갑이란 사람이 임차이냐? 근데 얘가 인주학을 갖추고 살고 있었던 거지. 근데 공무원이 뭔가가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직권 말소가 된 거야. 그럼 직권 말소가 되면 대항력 있을까 없을까? 원칙 대항력. 응? 네, 대항력이 없어진 거야. 대항력이 없어졌어? 그럼 이 집에 누가 사는 것도 아니지 지금. 아니 살고 있는데 지금 직권 말소가 됐으니까 안 살게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3자가 들어온 거야. 제 3자가 선의 3자가 저당권이 들어왔어. 예를 들면 새로운 소유자가 들어왔다고. 근데 이 친구가 요 갑이 야 쫓아간 거야. 주민센터에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직권 말소해? 하고 이 일을 제기했던 거지. 이 일을. 그럼 얘가 이때부터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 여기 직권 말소 때까지 올라가서 다시 소급해서 대항력이 있는 걸로 취득을 해버린다고. 그럼 얘 저당권자 선이 요 저당권자보다 새로운 소유자보다 내가 먼저잖아. 그럼 얘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알아들어요?
자, 판례를 넣어 봐봐요. 23번이죠.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차인 의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직권 말소 동그라미 쳐요. 직권 말소된 경우 끊어요.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라고. 알아듣죠? 직권 말소가 키워드요. 그 다음에 24. 주민등록 직권 말소 후 끊어요.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 동그라미. 이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끊어. 그럼 당사자가 쫓아간 거죠? 그러면 그 새로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3자 동그라미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은 뭐다? 유지된다. 그럼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대항력은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가서 직권 말소 될 때 소급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알아들어요? 그런데 반전이요. 25번 봐봐. 25번이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 후 끊어요. 임차인의 주민등록 소정에 이 절차에 의해서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게 아니라면 보여요? 그럼 이 제기가 아니고 그냥 재등록된 거야. 재등록. 이 제기를 제기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재등록을 한 거지. 그러면 소급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항력을 갖게 돼버려요. 그러면 요보다 앞에 성립된 3자 있죠. 선의. 얘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다시 가볼게요. 자, 25번. 이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한 게 아니라면 이의제기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직권 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3자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23번, 24번, 25번을 문구어서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자, 26번.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끊어요. 동시에 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끊어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걸 지워볼게요. 요렇게. 자, 요거 어때요? 어떤 거냐면, 갑이란 사람이 이 집을 산 거예요. 그럼 얘가 소유자죠. 소유자로 인주가 들어온 거야. 인주화까지. 아니, 뭐 확정은 필요 없죠. 들어왔죠. 근데 이 친구가 이걸 판 거야. 을에게. 매매하면서 이 집에다가 그대로 얘가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럼 임차인이 되려면 인주 다음날 0시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인주를 뺐다가 다시 들어가진 않는다고. 아니, 뺐다가 다시 들어갈 리는 없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인주가 계속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부터 임차인으로 인주로 볼 거냐?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랬더니 요 매수자 있죠? 요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다음 날에 이게 중요해. 다음 날부터 얘도 대항력을 가져요. 임차인으로서.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다시 읽어볼게요. 26번이요. 자기 명의의 주택을 소유자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끊어요. 동시에 그 주택을 뭐 했다? 임차한 경우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끊어요. 매수인 명의란 말 보여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다음 날이란 말 보이죠?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러면 안 돼요? 다음 날이지. 알아들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도 판례가 중요한 거였고, 넘어가 볼게요. 자, 27번을 한번 봐보면, 주민등록 신고 보여요? 예전에 주민등록은 그랬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전출신고를 먼저 했었어요. 전출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제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요즘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죠. 그럼 전입신고를 할 때에 막 가서 쓴다고 동사무 주민센터에서 써가지고 줘요 공무원에게. 그렇죠? 그럼 받아 안 받아?
그게 도달이야. 도달이고, 그럼 이걸 책상에 놓고, 그럼 타이핑 치죠. 그죠? 입력을 시키면서 뭐라고 그래? 한부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그게 수리야. 알겠죠? 그럼 자, 봐요. 공무원이 받았어. 그리고 뒤에서 상사가 김주사 그래. 그래 서류를 놔두고 간 거야. 갔는데 그 사이에 경매 들어간 거야. 이해돼요? 그럼 과연 이게 대항력이 있냐고 문제가 된 거야. 그 사이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랬더니 도달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수리가 됐어야 되는 거야. 수리가 됐어야 돼. 그러니까 예전 장부에다 기재를 하거든. 장부에 기재하고 타이핑을 하거든. 그 장부에 기재가 됐어야 돼. 근데 받기만 했고 부르니까 간 거야. 그 사이에 경매가 넘어간 거지. 그럼 대항력을 갖춘 거다 안 갖춘 거다? 안 갖춘 거야. 그래서 거기 도달 세모 수리 동그라미. 시험에 냈을까 안 냈을까? 냈어. 이런 것도. 자, 도달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수리가 돼야 된다고. 그랬더니 누가 있다 쉬는 시간 찾아온다. 그럼 그 사이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요 전입신고를 제출한 사람 임차인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해요. 못 해요. 왜? 주민등록 전입신고 처리 기간이 있다고. 3일, 2일 이런 게 있다고. 그 기간 내에만 처리하면 되거든. 이해돼요? 그 기간 내를 넘어서 처리하는 바람에 경매가 넘어갔다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28번에 요건 좀 중요해요.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끊어요.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끊어요. 그 후에 주택 임대차 소송의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끊어요. 이미 취득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죠? 자, 여기 잠깐 봐봐요. 여기가 을 임차인이었어요. 근데 얘는 인주학을 갖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항력도 있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 변제권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 그걸 알았어. 우연찮게. 그러니까 여기 쫓아간 거야. 주인한테 쫓아가서 이 집이 저당이 들어와서 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게 날아갈까 봐. 보증금이. 이해되죠? 막 쫄랐어. 아니다. 괜찮다. 당신이 가장 선순위에 있고 인주학을 갖췄기 때문에 여기 뒤에 뭐는가 안전장치를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쫄라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다가 전세권을 든 거야. 이렇게 전세권 등기를 했던 거지. 이해돼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같더라도 이 임차권 별개, 전세권 별개로 취급을 해요. 그럼 얘가 보증금 1억, 얘도 1억이겠지. 같은 사람이니까. 얘가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선 배당 받았죠. 예를 들면 5천 받았다고. 그럼 얘는 얼마 받을까? 5천만 받아. 못 받은 금액. 알겠나요? 별개라니까. 얘가 배당 요구했죠. 그럼 얘도 뭐예요? 배당 요구 해야 되는 거야. 별개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이 시험이 나왔다니까. 얘가 배당 요구하면 얘는 배당 요구할 필요 없다. X 둘 다 해야 된다고. 알아듣죠? 그럼 같은 사람이죠? 저당권 뒤에 있죠? 근데 얘가 주소를 빼버린 거야. 주소를 빼버리면 얘 없어져 버리죠. 대항력. 그렇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거잖아요. 얘. 그렇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읽어봐. 28번에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끊고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끊어요. 그 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정의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끊어요.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죠? 아니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얘가 주소를 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빼버리면 얘는 말소기준 권리 뒤에가 있는 거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증금 회수란 글자 보여요? 그 보증금 회수가 뭘 말할까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 최우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하나 정리해 볼까요? 아까 했던 거. 자, 요런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우선 변제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최우선이라 그래요. 최우선 변제권 그럽니다. 근데 최우선이란 말보다는 요거보다는 시험용어는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요. 민간인들은 보통 소액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면 우선 변제권은 뭐라고 했어요? 후순위 보다 플러스 전액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선순위 똑같다. 선순위 보다 플러스 뭐예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주 플러스 소액이어야 돼요. 근데 이 소액 액수는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지금 얼마예요? 1억 1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고, 그 중에 얼마까지? 3,700까지 우선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 그 목적물 경락대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고. 이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락대금이 자 이렇게 봐보자고. 얘가 지금 얼마냐면 5천만 원이야 보증금이. 근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얘가 5천밖에 안 돼서 경락대금이. 그럼 얘는 얼마를 받는 거예요? 3,700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예요? 2,500만 받는다고. 2분의 1 넘으면 안 된다고. 이 가액에 2분의 1을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임차인 또 한 명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에 이제 2,500을 둘이 또 나누는 거야. 1,250씩. 알겠나요? 3명이면 3분의 1씩 나누는 거야. 2,500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각각 싹 받아가 버리면 요 선순위들은 못 받아가거든.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금은 언제라고요? 경락대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2분의 1을. 자, 그럼 다시 봐볼게요. 자, 보증금 회수란 말 보이죠? 우선 변제권이에요. 대항요건 동그라미죠. 대항요건이 뭐죠? 인주.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동그라미. 확정일자 동그라미인데요. 그 확정일자 밑에다가 요걸 하나 써놓으세요. 우리는 확정일자부라는 걸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플러스 요것은 1년 단위로 이게 바꿔요. 1년 동안 확정일자부를 작성한 다음에 1년 지나면 또 다른 걸 작성한다고. 이걸 그래서 하나 써놔라고 밑에다가. 확정일자는 아까 어디서 받는다 그랬어요? 뭐 주민센터나 그다음에 공직사무소, 법원서 받습니다. 지금은 공짜니까. 예전에 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다 공짜 무료로 받습니다. 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시 동그라미. 자,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해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예요, 선순위예요? 후순위 동그라미. 후순위보다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순위보다 받는 건 아니에요. 선순위보다 받으려면 뭘로 가야 돼? 최우선으로 가야 된다고. 최우선. 그 다음에 2항에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된다 그랬죠. 이 확정일자는 그 시간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일자라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된다. 확정일자가 없는 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 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만 끊어요. 확정일자도 효력이 발생한다, 끊어요. 자, 요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봐봐요. 이 주임법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힘들고. 자, 인주를 갖췄다고 할까요?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자, 그런데 인주는 5월 1일 날 갖췄고 확정일자 도장 찍은 것도 임대차 계약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3월 1일, 5월 1일 날 갖췄어요. 자,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5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자, 우선 변제권.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빨대 꽂을 수 있는 거 후순위보다 언제 생겨요? 자, 괜찮아요. 한번 실수는 때려 죽는다. 5월 2일 0시예요. 그래서 이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건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잖아. 경락대금에서. 그럼 이 대항 요건을 전제 깔렸을 때만 효력이 있는 거라고. 자, 그럼 거꾸로 가볼게요. 얘 5월 1일 날 받았고 얘 확정일자를 5월 3일 날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5월 2일 0시요. 얘 다음날 0시라고 맨날 이야기해도 인주 다음날 0시라니까 대항력은. 우선 변제권 언제 생겨요? 5월 3일 주간에. 예, 도장을 받자마자 효력이 있는 거야. 얘는. 왜? 이미 대항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시 해볼까 그러면. 자, 얘는 5월 3일을 받았고 확정일자 5월 1일. 도장을 먼저 찍었나 봐. 근데 전입신고를 늦게 한 거야. 알아들어요? 상황이? 그냥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와서 급하게 간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때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5월 4일 0시. 우선 변제는 언제 생겨요? 5월 4일 0시. 이렇게. 아니, 대항력이 있어야 나온다니까. 얘는 대항력이 있어야 이 전제가 나온다고. 아니, 더 이상 나올 수 없어. 경우의 수가 다 나온 거야 이제. 절대 여러분들은 그 부동산 학개론 계산 문제 풀지 마요. 진짜. 이해됐어요? 지금 요게 다시 물어볼게요. 그 몇 번이 아까? 그거 3번 지문 봐봐요. 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여요? 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만 확정일자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확정일자 혼자는 쓸 수가 없는 거야. 대항력이 꼭 전제돼 있어야 된다니까. 알아듣죠? 자, 따라서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찍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발생할 때 우선 변제력이 나오는 거야. 4번에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라는 말 보이죠? 이게 뭐냐면 요 우선 변제나 최우선은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 제가 보증금 5천만 원 받을 게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 국가가 배당을 해주는 거야. 법원서. 자기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판사가 어떻게 알겠어? 거기 임차인 누가 사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이건 배당 채권이요, 당연 배당이요. 배당 요구를 배당받는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 옆에다가 당연 배당 X. 당연 배당이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배당을 신청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죠? 자, 5번.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선 변제 요건은요. 인주 화학. 그럼 인주화학은 언제까지 갖춰야 된다? 아니야. 언제까지 갖춰야 되냐고.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갖춰야 되고 언제까지 계속돼야 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제대로 말도 못해. 아니, 써놔 모르면 써놔. 위에다가 경매 개시 등기 전,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조건을 갖춰야 되고 언제까지 계속돼야 된다? 뭔 종기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계속돼야 된다. 괜찮아요. 한번 쓰다 보면 나중에 된다니까 이게. 근데 이걸 한 번이라도 발음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발음을 못 해요. 5, 6월 달에도. 그러니까 꼭 입을 열어봐야 된다고. 쉬워. 중개사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민법만 하면 돼. 민법만 일단 2월까지. 알겠죠? 그리고 3월 달에 학개론 해도 되고. 학개론 선생님 뭐라고 그래? 항상 수업 끝날 때마다 오늘 한 거 일단 하고 그냥 민법 공부하세요. 그렇죠? 오늘 한 것도 하지 마. 그거 한 거 하면 벌써 밤 새분다 그거.
그러니까 지금 수험은 절대 빠지지 말고 착실하게 듣고 그냥 민법만 냅다 2월 달까지 어느 정도 딱 올려놓으라고. 정말로. 그럼 1, 2차 동시에 간다고 이걸. 지금 1월 달, 2월까지, 3월까지 오신 분도 동차를 가는 거야. 1, 2차를 다. 갈 수 있다고. 근데 5월 달에 오시면 이제 선택의 폭. 그 다음에 7, 8월 달에 오신 분은 무조건 1차만 가야 되고. 근데 5월 달에 오신 분도 2차까지 가서 붙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붙는데 그때는 고민을 해야 돼. 왜냐면 그 머리에 그 받아들인 능력과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건요. 그러니까 근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오신 분들이 5월, 7월 달에 가서 1차만 가야 될까, 2차만 가야 될까,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2월까지 제 말도 해보세요. 진짜 10명 중에 합격생들한테 물어보면 8명은 2월까지 민법만 했다고 그래요. 내가 민법생이 물어봐서 그럴까? 근데 2월까지 민법을 하고 3월부터 학기론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따라간다고, 이게. 근데 결석이란 말은 아니고, 알아듣죠? 동영상 보시면 똑같고요. 인터넷으로. 이게. 거의 불안하니까 막 학기론 공부하고, 민법 공부하고, 또 어느, 저 등기법까지 공부해. 그 왜 해? 안 해도 된다니까. 자, 6번은 놔두시고요. 자, 민법. 자, 미음의 집행개시 요건 완화란 말 보여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붙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 등기부 떼어보면 거기에 전세권 등기돼 있죠. 전세금도 얼마라고 적혀 있다고. 그러면 이 친구가 전세금 얼마 못 받았구나 하는 거 알아 몰라? 아니까 바로 경매를 붙여라는데 임대차는 둘만의 문제야.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몰라.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확정 판결을 받죠. 그걸 가지고 경매가 들어가는 거야. 응?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소송하면 민사소송은 보통 1심에 5개월, 2심 5개월, 3심 5개월이라고 훈시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해요. 근데 민사소송이 1심이 5개월 만에 끝나는 거 봤습니까? 어떤 것은 막 몇 년씩 걸려요. 10년, 5년씩 걸리는 것도 많다고. 그럼 임차인이 그 3천만 원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예를 들면 5년 끌면 임차인 못 따서 죽어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30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상관없이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게 돼요.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판결을 받게 돼요. 그럼 요거는 5, 6개월 만에 소송이 끝나요. 아무리 늦어도. 이건요. 그래서 원래 소액사건은 3천만 원 정도 소액이면 간단하게 사건을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럼 몇 년씩 소송하지 마라 하고 규정해 놓은 법이라고. 근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억짜리 보증금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끝내줘야 된다.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자, 거기 1번 봐볼게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동그라미 쳐요. 소송을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소액사건 심판의 적용 쓰세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아요. 확정 판결에 의해 그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동그라미 반대 의무, 즉 주택 명도 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서도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 집에 살면서 경매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 집에 살면서 경매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집을 비워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혹시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나중에 그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때 있죠. 배당받을 때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누구에게 경락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수령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경매를 붙일 때는 그 집에 살면서 경매를 붙일 수 있고
알아듣죠? 그다음에 보증금을 수령받을 때는 그 목적물을 경락인에게 돌려줘야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미음의 우선 면제권. 아까 우선 면제 옆에 쓰세요. 뭐라고요? 인주확. 인주확이 있어야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얼마를 전액을 후순위보다 전액을 배당받는 것을 우선 면제라 그래요. 그게 계속 반복돼서 외워버려야 돼.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차이점을. 자, 2번. 아파트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그라미 쳐요.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이나 전유 부분 동호수의 기재가 누락된다 하더라도 끊어요.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임대차 계약서를 잊어먹어 버린 거야. 중요하다고 뭐 장롱 깊숙이 넣어놓으면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면 아까 뭐가 있었어요? 확정일자부가 있었죠? 거기서 확인만 돼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아까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아파트 명칭이 있잖아요. 뭐 삼성, 레미안 이런 기재가 없어. 근데 그 임대차 계약서가 그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게 누락됐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할 때는 동호수가 정확해야 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는 그게 누락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말이야. 세 번째, 확정일자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 변제권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기준에서 발생한다. 지금 요거죠? 요거 날짜. 그럼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는 언제? 인주가 있어야, 대항력이 전제돼 있어야 돼. 항상 대항력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뭐라고요?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4번에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이더라도 끊어요. 아까 보증금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이건 배당 채권이지 당연 배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 배당 아니에요. 자, 5번. 임차 건물, 임대차 계약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끊어요. 타인에게 양도가 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끊어요.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자, 요거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요런 거예요. 갑이란 사람이 건물이 있고 요게 대지도 누구 거예요? 갑이요. 근데 대지가 바뀌었어. 주인이 누구로요? 병으로 바뀌었다고. 여기 을이 임차인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경매가 넘어간 거지. 이해되죠? 그럼 이 친구도 요 빨대를 꽂을 수 있다 없다? 우선 면제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상관없다고 이것도. 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얘가 임차인이었거든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끊어요. 자, 주택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선순위 동그라미 가압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6번은 나중에 저당권에 가서도 써먹습니다. 자, 요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요게 어떤 거냐면 요런 식이에요. 자, 여기가 가압류가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가 저당권자가 있어요. 지금 얘하고 가압류죠. 얘는 채권이거든요. 얘는 물권이고 채권과 물권이 충돌되면 원래 물권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매에서는 안 그래요. 경매에서는 얘하고 얘가 충돌이 생기더라도 얘가 우선할 수는 없어요. 둘이 뭐예요? 안분 배당을 해라. 그러니까 비율 퍼센트로 배당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 친구가 예를 들면 저당권자가 아니라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얘가 뭘 갖고서 인주학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요 선순위 가압류권자보다는
우선 경락대금에 빨대를 못 꽂아요. 똑같이 뭐예요? 예, 안분배당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건 생각을 주지 말고 그냥 그대로 정리해 버리세요. 6번에 대항 여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끊고요. 주택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선순위 동그라미 가압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 안분 배당을 하는데요. 이 안분 배당은 앞으로 저당권에 가서 계산 방법을 배울 거예요. 공동저당에서 나중에 가면. 자,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7번 와볼래요? 7번에 오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이란 말 보여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로에 끊어요. 경매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거 여기가 저당권이 있어. 말소기준 권리.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이란 건 요 앞에야 뒤야. 앞에 그 임차이 있는데 얘가 인, 주, 확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니까 이 친구가 확정 일자를 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던 거야. 배당 요구를 난 나가겠다. 근데 원래 보증금이 1억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배당을 받은 게 예를 들면 7천을 받은 거지. 그럼 지금 3천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3천을 누구한테? 요 인주가 있죠. 인주. 그러면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3천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만약에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는 임차인 있잖아요. 인주학을 갖췄다 해. 그럼 원래 1억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이 친구가 7천을 받은 거야 지금. 이해되나요? 그럼 3천을 못 받은 거죠. 그럼 3천을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는 거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7번에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이란 말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자기가 못 받은 금액을 누구에게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야. 자, 8번은 우리가 나중에 합시다. 이건요. 안 읽어도 되고요. 9번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죠. 증액. 자, 봐봐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끊어요.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해서 보증금을 증액 동그라미. 아까 증액을 하면 누구한테 대항을 못한다 그랬죠? 저당권자에게. 그렇죠? 이제 요건 누구에게?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이야. 같은 판례예요. 같은 판례인데 하나는 저당권으로 판례가 나왔고 하나는 경락인으로 판례가 나온 거죠. 둘 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소액사건 보여요? 자, 소액사건은 최우선이죠. 지금 서울특별시가 얼마야? 1억 1,000을 넘지 않아야 되죠. 근데 1억 1,000은 기준 날짜가 언제일까? 나중에 알려주려고 했는데 1억 1,000의 기준 날짜는 말소 기준 날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이 올해 들어가잖아. 올해 서울특별시에. 올해 임차 들어가죠? 그럼 올해 들어가면 1억 1,000이지만 내가 기준이 아니라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기준이에요. 그 부동산에 어려워할 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임차인이 들어간다니까? 요게 20년에 이 사람이. 근데 이 부동산이 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이 설정 연도가 1995년이야. 그럼 요 임차인 들어간 20년도에 소액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저당권 설정 연도 있잖아. 여기가 기준 일자라니까요. 그럼 요 95년도의 소액은 아마 한 2천 될까? 2천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5천 두고 들어가더라도 얘는 보호를 못 받아, 소액을.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날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걸로 생각을 한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 집에 등기부를 띄웠더니 그 등기에 누가 저당권이 있더라. 그 저당권 설정 연도의 소액이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액 사건이
아니죠. 요거 소액 임차 보증금이 15번인가 개정됐다고. 근데 그 15번이 모두 사용돼요. 왜 모두 사용되는지 알겠죠? 내가 2000년도에 임대차를 들어가더라도 그 집의 저당권이 1990년에 설정했다고. 그럼 1990년에 소액의 기준이라니까. 그 당시 700. 그럼 난 돼, 안 돼? 나는 소액이 안 된다니까. 보호를 못 받는다니까. 아니, 나중에 2번 들어갈 때 하자고.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해 안 될 리가 없는데. 근데 내가 들어간 날짜가 아니라니까. 알겠죠? 저당권 기준 날짜가 소액 사건의 기준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은 임대차 들어갈 때 최근에 지은 집을 들어가야 돼. 옛날 집을 들어가야 돼. 최근에 든 집을 들어가야 저당권도 최근에 설정됐겠지. 그럼 소액도 최근 것이 적용되겠지. 알아듣죠? 제일 될 수 있으면 저당권이 설정 안 된 집을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게. 알아듣죠? 그럼 거기 소액 밑에 1억 1000이라고 써져 있잖아. 거기다 뭐라고 써놔요? 거기다가 뭐라고? 저당권 설정 기준. 저당권 설정 기준이어야 되지 임차인 기준이 아니라고. 이거 착각해서 잘못 설명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10번부터 좀 4개, 5개만 보고 갈게요. 자, 10번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 동그라미 쳐요. 보증금 중 일정액. 그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해서 뭘 갖추라? 인주,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는 요소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중요해요. 소액은 확정일자가 필요 없어. 우선에서만 필요하지. 우선에서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최우선하고 우선의 차이점이라니까. 우선 변제권은 인주확, 최우선은 인주소액.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고. 자, 11번.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내가 1억 5천에 계약을 했다고. 임차보증금을. 그럼 1억 5천이면 소액이 안 되지. 근데 나중에 적법하게 임차보증금을 감액을 한 거야. 9천으로. 예를 들면 그럼 소액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소액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소액 임차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다. 자, 11번에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끊고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많아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끊어요. 그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도 소액 임차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12번 임차인 주택을 임차할 당시 끊어요. 이미 그 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어 있다면 끊어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에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바로 배울 것이었다 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냐면 임대차가 끝났어요.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줘야죠. 근데 안 돌려준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등기가 됐어. 그리고 주소를 뺐지. 그럼 그 집은 비어있죠. 그러니까 임대인 그 집에다가 소액을 드린 거야. 소액을. 근데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간 거야. 그럼 임차권이 2개가 돼버리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임차인과 소액이 들어온 사람이 있죠? 그럼 2개가 되면 안 되지. 하나가. 보호가 안 되지.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집에 소액 임차인 들어가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그게. 한 집에 어떻게 임차권이 2개가 성립되냐고. 자, 이따 한번 봐보게요. 13번에 미등기 동그라미.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에게도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 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번에 대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한 이후에 끊어요. 주택을 신축한 경우 끊어요. 이게 중요한 판례인데요. 이게 나대지에 저당 잡은 거야. 자, 봐볼래요? 지금 요렇게 해볼게.
지금 여기가 임대인 요거 시고요. 여기 저당 잡았어.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얘가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올렸어. 그리고 여기가 을이 소액이 들어온 거야, 임차인이. 이해되죠? 얘가 경매가 나오죠. 그럼 경락대금에다가 얘가 빨대를 꽂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소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불치게 손해를 보거든. 예상을 못해. 나대지에다가 응? 누가 건물 올려가지고 소액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겠냐고. 근데 이건 어때? 예를 들면 건물이 있어. 갑이고 얘가 근데 공실이야. 없다고. 근데 여기에 저당을 잡았어. 이해됐나요? 그리고 여기에 임차인 들어온 거야, 소액이. 얘가 경매 넣어서 경락대금 나오겠죠. 그럼 얘 빨대를 꽂을 수 있을까 없어, 소액을? 이건 있어. 왜? 이 저당권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예견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 친구가 저당을 요걸 잡을 때 요게 방이 15개야. 아니 10개. 10개잖아요. 그럼 요 시가가 5억이야. 이 건물이. 그럼 이 저당권을 잡을 때 방 한 개당 소액을 계산해서 1,500씩 공제를 해. 그러면 5억에서 1억 5천을 공제하겠죠. 10개다 그러면.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남았냐? 3억 5천이잖아. 그럼 3억 5천에 예를 들면 신용도에 따라서 40% 대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 소액을 다 공제한다고. 방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원룸 같은 거 매입할 때 원룸의 방이 10개다. 통째로 내가 매입할 때.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한 개당 방 한 개당 1,500씩 까요. 까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40% 대출, 50% 대출 이렇게 정한다고. 그래야 이 저당권도 손해를 안 보기니까. 근데 지금 요건 나대지잖아, 나대지. 그래서 거기 15번에, 14번에 대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뭐가 들어간 거야? 주택이 신축됐다란 말 보이죠? 그럼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최우선은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나요? 요 14번도 별 표시예요. 중요하다고. 자, 됐죠? 자, 좀 쉬었다 와 이제. 마무리해 드릴게.